안녕하세요. 시니어 세상의 강 대표입니다. 지금껏 우리가 살아온 세상과 완전히 다른 세상, 바로 초고령화 시대가 코앞에 다가왔습니다. 현재 정부가 의대 정원을 확대하려는 것도 바로 이러한 시대적인 과제라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어쩌면 의사의 숫자 부족보다도 더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 돌봄 서비스의 인력난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바로 어제죠. 3월 5일 한국은행에서 돌봄 서비스 인력난이 앞으로 심각해질 것이라는 예상과 함께 이에 대한 방안이 보고서로 나왔는데요. 상당히 파격적인 내용이라서 오늘 이 내용을 함께 공유하려고 합니다. 사실 최근 요양보호사로 일하는 분들 중에서 40대 분들도 종종 보이고 심지어 30대 요양보호사까지도 가끔 보이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요양보호사도 조금씩 연령이 어려지나 보다 싶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영상을 준비하면서 정확한 통계 자료를 찾아보니까 요양보호사의 연령은 여전히 50대에서 60대가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보건복지부 자료를 통해 보시면 작년 10월 31일 기준으로 20대 요양보호사는 1,145명, 30대는 4,890명, 40대는 3만 7천여 명, 50대는 약 19만 명, 60대는 무려 30만 명이 넘게 근무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요양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도 있는 나이인 70대의 요양보호사도 13.4%로 87,171명에 달합니다. 결론적으로 50대 이상의 요양보호사가 93.3%에 달할 정도로 우리나라의 돌봄 노동자는 중장년에서 고령자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대로 10년, 20년이 지나간다면 돌봄이 필요한 노인은 지금보다 훨씬 많아질 텐데요. 과연 현재의 30대, 40대가 50대, 60대가 되었을 때 요양보호사 일을 하려고 할 것인지 의문이 듭니다. 바로 오늘 소개해드리는 보고서가 현재 50대, 60대 분들이 노인이 되었을 때 겪게 될 돌봄 서비스에 대한 인력난과 비용 부담에 대한 방안을 제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국은행 조사국 고용분석팀에서 본 보고서를 작성했네요. 제목은 돌봄 서비스 인력난 및 비용 부담 완화 방안입니다. 총 49페이지의 긴 내용의 보고서이기 때문에 간략히 요점만 정리하겠습니다. 보고서는 현재 그리고 향후 10년 혹은 20년 이후에 현재와 같은 돌봄 서비스 시스템으로 운영이 될 경우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고 얼마나 문제가 심각한지에 대해 예상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현재 간병 및 육아와 관련된 돌봄 서비스 부분의 인력난은 일반 가구가 감당하기 힘든 수준의 높은 비용 부담과 그에 따른 각종 사회적 문제로 이어지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는 향후 고령화에 따라 노인 돌봄을 중심으로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월 평균 간병비 370만 원은 고령 가구 중위소득의 1.7배 수준이며 육아 도우미 비용도 월 평균 264만 원으로 30대 가구 중위소득의 50%를 상회하는 실정이다. 이와 같은 높은 비용 부담은 비자발적 요양원 입소, 여성의 경제활동 제약, 저출산 등의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 여기서 비자발적 요양원 입소라는 것은요, 집에서 재가 서비스만 받으면서 끝까지 요양을 하고 싶지만 현재 재가 서비스는 장기요양 1등급 및 2등급의 중증수급자조차도 하루 4시간이 최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시간이죠.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20시간에 대해서는 100% 비급여로 입주요양보호사 혹은 간병인을 고용해야 하는 겁니다. 이럴 경우 간병비가 보통 350에서 400만 원 이상 나오게 되는데 이는 일반적인 가정이 부담할 수 있는 수준의 간병비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본인 부담금 80만 원에서 90만 원 정도로 입소가 가능한 요양원을 이용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육아도우미 또한 외국인 육아도우미 시범사업이 시작이 되었지만 그 숫자가 아직 미미하고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것으로 정해졌기 때문에 이 또한 일반적인 가정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돌봄 서비스 비용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현재 돌봄 인력을 고용하는 비용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돌봄 서비스직에 대한 인력 수급 문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돌봄 서비스직 노동 공급 부족 규모는 2022년 19만 명에서 2032년 38만에서 71만 명까지 늘어나고 20년 이후인 2042년에는 최소 61만 명에서 최대 155만 명으로 크게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며 이로 인한 가족 간병의 증가는 2042년 GDP의 2.1에서 3.6%에 달하는 경제적 손실을 초래할 것으로 추정된다. 정말 이대로 간다면 실로 엄청난 재앙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은이 제시한 해결 방안을 살펴보면 돌봄 서비스 부문의 인력난을 완화하기 위해 외국인 노동자를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되 비용 부담을 낮추는 방안도 함께 마련할 필요가 있다. 급증하는 수요를 국내 노동자만으로 충족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임금 상승을 통해 내국인 종사자를 늘리는 것은 높은 비용 부담과 비효율적 자원 배분을 초래한다. 자, 구체적인 방안은 무엇일까요? 개별 가구가 사적 계약을 통해 외국인 노동자를 직접 고용하는 방식이다. 이 경우 사적 계약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에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아도 되므로 수요자의 비용 부담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홍콩과 싱가포르, 대만 등 다른 나라의 사례를 분석한 결과 외국인 돌봄 인력 급여가 내국인 대비 충분히 낮아진 이후에야 인력이 유입되기 시작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홍콩을 예로 들면 1973년 외국인 가사도우미 제도를 도입했지만 거의 늘지 않다가 임금이 홍콩 여성 평균 임금의 30% 수준까지 떨어지고 나서야 증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실제 외국인 돌봄 노동자에 대한 시간당 임금은 홍콩이 약 2,800원, 싱가포르는 1,700원, 대만은 2,500원 수준으로 한국의 올해 최저임금 9,860원보다 현저하게 낮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한국이 국제노동기구 ILO에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외국인 근로자만 차별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외국인 근로자에게만 별도의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이 ILO의 규약은 각종 자유무역 협정과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돌봄 인력 확대만을 위해 이를 탈퇴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은이 제시한 첫 번째 방안은 결국 외국인 돌봄 인력에게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는 방안인데 이를 위해서는 정식 고용 계약이 아닌 개인 간 사적 고용을 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간병이나 육아 도움이 필요한 개인이 직접 외국인 도우미와 계약을 하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외국인 도우미는 근로자가 아니고 자영업자에 가까운 형태가 되기 때문에 최저임금 적용을 받지 않고 급여를 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향후 돌봄 서비스 인력난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한은이 제시한 파격적 제안은 외국인 돌봄 인력을 적극 도입을 해야 한다는 것과 그 인력에 대한 임금을 국내 최저임금보다 낮게 책정해야 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물론 노동계에서는 이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이라고 하네요. 하지만 다른 선진국이나 많은 국가에서 이미 외국인 돌봄 인력에 대한 임금 제도를 최저임금 이하로 두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결국 우리나라도 외국 인력에 대한 도입과 임금 시스템을 따라갈 수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보고서는 고정 댓글에 링크를 통해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해두겠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한 번쯤 읽어보셔도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